예, 안녕하세요. 예, 이재호입니다. 오늘은 재혼한 가정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 보통 이런 식이죠. 예. 자녀가 이쪽에 이제 일이 있고, 이쪽에 자녀 2가 있습니다. 자, 본처럼 사망했을 수도 있고, 이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혼을 해서, 예, 그 사이에서 또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사망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처와 사이에서, 예, 자녀 1이 있고, 재혼처와의 사이에서 자녀 2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아버님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재혼처는 그 재산을 자기 앞으로 단독 상속을 하고 나중에 자기가 사망하면 나눠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어떤 사례를 비춰보면 이 자녀 2가 없는 상태에서 어릴 때 이 자녀 1, 2의 생모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아버지가 재혼을 하고 어릴 때부터 키워진 경우에 평생을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또는 비록 친모가 아닌 걸 알지만 친모처럼 같이 살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재혼처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면, 그래서 다 넘겨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사망을 하잖아요. 여기가 사망을 합니다. 그럼 이 재혼처에게 갔던 모든 재산은 다 일로 갑니다. 여기가 단독 상속으로 갑니다. 이 자녀와 이 재혼처와의 관계는 그냥 인척입니다. 혈족이 아닙니다. 예. 그냥 아버지의 부인일 뿐이지 나의 어머니는 저쪽입니다. 그래서 상속권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러나 이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재혼처가 있는데, 자, 자녀 1입니다. 중요한 거는 자녀 1의 입장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생모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또는 생모가 아닌 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자, 생모라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죠. 예.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모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록 친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새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내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어보니 그분이 내 어머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머니로 여기가 생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모.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권이 없습니다. 남이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봤더니 나의 어머니로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또 좀 더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중 가족관계 등록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걸 빼놓고, 이중 호족이 아니고 호족이 하나밖에 없다고 봤을 때, 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 가족관계 등록부를 또 봤더니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출생신고 하기 전에
내가 이제 어머니가 옛날에는 나를 낳다가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나를 낳다가 돌아가셔서 출생신고를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내 출생신고를 이분 앞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어머니로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어머니의 이복 동생이 되겠죠. 친자가 꼬드기입니다. 속된 말로 친자가 자기 어머니 재산을 다 먹으려고 꼬드겨서 어머니 이름으로 소송을 넣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우긴들 이거 입양의 효과 주장해도 결국은 인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15세 때까지 키워주고 양육하면 입양 효과가 있습니다. 입양하는 양자는 파양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파양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애매모호하게도 마지막 조문에 기타 더 이상 양친자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친자 관계. 양모와 양자 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보니까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이 된다면 파양이 돼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내 호적에서 이분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그럼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 사람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소송을 해보면 이게 인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파양을 주장해버리면. 물론 때로는 그 파양을 주장하는 이유가 좀 불손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거는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재판부에서는 더 이상 이 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양모가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양모가 그렇게 원하는데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해보면. 그래서 파행이 돼버립니다. 자, 그럼 결국은 뭐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 재산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새어머니가 그 재산을 본인 앞으로 다 넘겨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나눠준다고. 안 됩니다, 그거. 네. 아버지가 어차피 양모 앞으로 간 거는 다 그 양모의 친자가 있으면 글로 가거나 친자가 없으면 양모 형제들한테 갑니다. 나한테 안 옵니다, 그거. 우리 아버지 재산인데, 그게 나한테 안 오고 양모한테 넘겨주는 순간 양모의 친자나 양모의 형제한테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양모를 설득하는 겁니다. 양모를 설득해서 뭐 법정지분대로 나누든가 아니면 내 앞으로 다 넘겨오는 겁니다. 그냥 넘겨올 수 없다면 각서를 쓰는 겁니다. 각서. 약정서. 조건부 협의분할. 조건부 협의분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물론 등기할 때는 이것만 내죠. 이 조건부는 이면계약입니다. 상속일을 제가 이제 실무를 한 16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건을 경험을 해봅니다. 이거 관련해서 아주 안타까운 경우도 봤습니다. 모든 재산을,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양모한테 줬는데 양모가 주가서 등기를 하러 갔더니 안 된답니다. 그 양모는 애를 못 낳습니다. 애를 못 낳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재산은 양모의 형제들한테 갑니다. 악소리도 못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근데 문제는 우리 아버지 재산인데,
원래 어릴 때부터 우리를 키워줬기 때문에 뭐 양모 입장을 생각해서 양모 앞으로 하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반드시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어볼 것, 그리고 양모가 거기에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받아야 됩니다. 양모 앞으로 해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그 재혼 가정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양모가 먼저 사망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온 건 양모가 만약에 내 가족관계 등록부에 생모가 기재되어 있다면 나는 우리 아버지에 간 것만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양모 사이에 친자가 있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아버지와 생모와 그 배다른 형제 이렇게 상속이 됩니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 아버지 재산을 나와 배다른 동생이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배다른 동생은 2번 상속받죠. 나는 1번밖에 못 받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대신 나는 생모가 돌아가실 때 상속을 받게 되겠죠. 자, 오늘은 재혼가정의 상속 문제, 그리고 주의할 점,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못 받는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거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뭐 댓글 다셔도 되고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